안녕하세요, 쿠지입니다. 인트로 영상을 준비했는데 도착해서 안 찍었어요. 크크. 일본 패키지 여행 후쿠오카 온천 편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약 1시간 만에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이머전시 발생, 큰 사건이 있었어요. 같이 온 패키지 팀 중에 한 팀이 여권을 분실해서 저희가 무한 대기를 하다가 그분들이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라라포트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짧아서 건담 구경도 못하고 안에도 호다닥 둘러봐야 했는데 엄청 큰 쇼핑몰이더라고요. 2층에 지고하고 유니클로 다 있고 1층에는 푸드마시, 푸드코트이자 음식점들 그리고 작은 마트가 있었는데요. 식사도 할 수 있고 이런 포장, 생선 초밥도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신생아 용품을 파는 엄청 커다란 가게와 일본 다이소 매장이 크게 있었는데요.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다이소에서 신나게 쇼핑을 했습니다. 결제는 현금 카드 다 가능한데 저는 이번에 트래블 월렛 카드를 만들어 와서 사용했는데 결제가 잘 되었고요. 이런 무슨 모찌? 떡 같은 거 앞에 분이 사가시길래 저희도 사봤는데 귀여운데 맛은 없었습니다. 직원분께서 친절하게 떡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산 거 다 먹을 것 뿐인데 젤리, 고구마 이런 거 다 맛있었고요. 동생이 추천은 사탕. 그러면 나도 안 되는데. 사탕도 맛있었습니다. 씹으니까 입술이 딸기 우유가 숙소 도착. 일정이 좀 많이 지연이 돼서 숙소에 도착해서도 짐을 풀고 바로 나와야 했는데요. 이번에 여러 명이 여행을 왔더니 같은 말을 6번 반복해야 돼요. 하지만 사이는 좋답니다. 얼른 호다닥 짐을 두고 다시 내려가 볼게요. 그냥 봐. 짐만 놔두고. 첫 번째 호텔은 아주 깔끔한 비즈니스 호텔의 정석이었고요. 일본 호텔 치고는 그래도 꽤 큰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호텔 로비에서 집결했는데요. 지금 좀 빨리 가야 되는 게 저녁 먹을 시간인데 식당들 문 닫을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저희가 지금 좀 급해졌어요. 로비에 귀여운 조형물들 구경했고요. 와, 케이블 타고 다녀. 그리고 띱니다. 네, 호텔 좋았던 점이 이렇게 내부에 이동 통로를 통해서 바로 옆에 있는 커다란 마크잇이라는 마트로 연결이 되는데요. 가는 길에 야구장도 있고요. 야, 제일 어린 막내도 뛰는데. 연결 통로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푸드코트와 연결이 됩니다. 모모키치 푸드코트에는 다양한 음식들이 있었는데 꽤 늦은 시간까지 오픈을 했어요. 안에 있는 식당들은 보통 9시, 그리고 푸드코트에서 먹을 수 있는 곳들은 10시까지 영업을 했습니다. 계란라면? 주문은 한 9시쯤 마감이 되는 것 같았어요. 음식 다 괜찮았는데 특히나 요 우동, 한국에도 있는 거죠? 이 우동이 맛있었습니다. 자, 모든 메뉴 다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귀여운 영수증. 영수증을 줬어. 그리고 여기서 쓸 수 있는 쿠폰을 줬다는데 쿠폰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 쓰겠어. 네, 영업 끝날 때쯤에는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한국어로도 나와서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나가서 편의점 구경하다가 다시 호텔 갈 때 여기 연결 통로로 가려고 들어왔는데 세상에 저희 일행 중에서 저희 셋만 잘렸어요. 여기가 문이 자동으로 잠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눈앞에서 저희 앞에 세 사람은 통과를 하고 잘린 저희는 다시 1층 입구로 되돌아 나가는 중입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지금 헛웃음이 나온 상황이에요. 지금 코앞에서 나갈 수 있었던 길을 먼 길을 돌아서 처음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중입니다. 네, 그냥 처음부터 여기 밖을 통해서 호텔로 돌아갔으면 처음에 출발했던 길로 되돌아왔어요. 아니, 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저희 일행들은 현재 회미리마트에 들어가 있어서 다시 저희가 그쪽으로 걸어가는 중입니다. 마트 통로로 하지 않으면은 조금 이렇게 돌아서 숙소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드디어 마지막.
그리고 후쿠오카 도착했을 때 날씨는 괜찮았는데 지금 한 10시쯤 되니까 매우 추웠습니다. 가벼운 패딩 하나로 제가 좀 덜덜 떨었던 날씨였어요. 드디어 해밀리 마트로 복귀했습니다. 코가 빨개졌어. 드디어 만난 일행. 거기 코까지 돌아갔어. 아 정말 문 저기요. 앞에서 저기요. 한 끗 우리 차이로 육교까지 통과 못한 게 돌아갔다 너무 웃겼어요. 좋으세요? 너가 빨리 안 신나게 갔잖아. 해밀리마트 쇼핑을 합니다. 여기 편의점이 좋았던 거는 이렇게 오뎅탕을 따로 판다는 건데 요거 엄청 맛있다고 해요. 저는 너무 배불러서 못 먹었는데 이거 실타래. 치킨 튀김은 맛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 바삭한 거 좋아하는데 여기 너무 물렁물렁해서 저는 별로였어요. 동생은 매우 좋아했답니다. 생각보다 맛없어. 먹을 사람. 껍질이야. 다음은 로선 편의점. 편의점 털이를 이번에 제대로 하고 왔는데요. 로선에도 각종 식음료와 맛있는 간식들 한가득 팔아서 털어 왔고요. 요 나메라카, 자지 푸딩 종류 참 맛있더라고요. 라면과 자 가리코, 요 감자칩도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이거 엄청 먹었어요. 이번에는 세븐일레븐. 네, 호텔 근처 편의점을 다 털고 왔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앞선 곳보다 조금 더 생필품이 많은 느낌이었는데 지점마다 다를 것 같고요. ATM기 그리고 인쇄기, 프린트기가 있는 게 굉장히 편해 보였습니다. 화장실도 무료 이용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저는 사고 싶었던 샤란 랩이나 컴포트 생리대, 얼룩 제거제 등등을 마음껏 샀습니다. 그리고 좀 신기했던 게 일본 편의점에는 음료 기계가 참 많았는데요. 이 세븐일레븐 점에서는 과일 스무디를 팔고 있더라고요. 개별로 과일을 골라서 구매한 다음에 이렇게 직접 기계에 넣어서 스무디를 해먹는 거였는데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물이 나오고 과일들을 섞어줘요. 완전 꾸덕한 스무디가 나오는데 조금 물 섞인 맛이긴 한데 네, 그런 딱 주시 주스 음료 맛이 났습니다. 간단한 일본어만 읽을 수 있어요. 스토로. 네, 오늘 좀 초반에 사건이 있어가지고 정신없이 돌아다녔던 하루였는데요. 이제 밤에는 편의점 털이에 온 음식들을 나눠 먹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아이스크림 중에 이 크림 브릴레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진짜 달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먹어보고 맛있으면 다음날 아침 조식을 미리 줄 서야 된다고 해서 6시 반에 열리는데 지금 6시 20분에 줄 선 상태인데요. 네, 부지런한 한국 사람들 저희보다 앞에 줄이 있었습니다. 근데 들어와 보니까 다행히 식당이 엄청 큰 편이라서 너무 일찍 줄 안 서셔도 될 것 같아요. 데려올게. 거기 있어. 뷔페 음식 다양했는데 요 만들어주는 코너에서는 직접 재료를 가지고 부탁드리면 오므라이스 만들어주는데 저 가자마자 첫 번째로 샀거든요. 근데 제 뒤로 엄청나게 줄이 길어졌어요. 들어가시면 요런 거 먼저 줄 서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 사람들 가득해졌는데 음식은 저는 괜찮았고요. 엄마랑 이모들은 좀 쏘쏘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 숙소 풍경이 좋은데요. 바다가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지에 오면 TV를 꼭 확인하는 좀 버릇이 있는데요. LG 세탁기 건조 안 된다고 욕하다가 TV는 LG 보고 반가웠던 그리고 현지 방송 구경했는데 너무 웃긴 이 양배추 같은 친구들이 춤추길래 뭐지 했는데 우리나라 딩동댕 유치원 같은 방송이더라고요. 네,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일정을 시작해 봅니다. 숙소에서 보였던 요 모모치 해변을 구경하러 왔는데요. 사실 저희는 다 바닷가 출신이라서 바다에는 딱히 감흥이 없습니다. 조금 너무 한국 바다와 비슷해가지고 네, 그래도 신나게 구경을 해봤는데 아침 일찍 왔더니 주변 상가가 다 문을 닫아서 짧게 들렸다가 왔어요. 그리고 평화로운 일본 후쿠오카의 풍경들을 보면서 버스를 타고 편히 이동했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곳은 가마도 지옥으로 뜨거운 유황 물이 나오는 곳으로 유명한 가마도 지옥인데요. 걸어다니면서 연기가 풀풀 나오는 이런 탕들을 구경할 수 있었고 유황 냄새가 곳곳에서 모락모락 납니다. 이 유황으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얼굴 스팀도 할 수가 있었고요. 유황 물도 마실 수 있었어요.
네, 무슨 맛이야? 무슨 맛이야? 마시면 장수한다고 합니다. 80도씨. 근데 너무 맛없었어요. 나 10살 더 살아. 그리고 안에서 몇 가지 체험들 보여주는데 담배 쇼도 보았고 가장 좋았던 건 요 조격 시간. 네, 뜨끈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잠시 조격을 합니다. 그때 앞에서 이 라무네 주스와 계란도 함께 주어서 간식도 함께 먹어요. 제가 여행을 간 시기는 12월 중순인데요. 원래 후쿠오카 날씨가 좀 따뜻하다고 해서 얇은 패딩만 하나 입고 갔는데 막상 저희가 다닐 때 이렇게 눈이 왕창 내리기도 하고 또 날씨가 좋기도 해서 어떨 땐 엄청 춥고 어떨 땐 괜찮았어요. 좀 변덕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디어 온천을 할 수 있는 우리 온천 숙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입구부터 문들이 다 닫혀 있어서 약간 미로 같은 신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열고 들어가니 굉장히 커다란 다다미 방이었는데요. 여기 룸이 현재 2인실 크기입니다. 네, 엄청 큰 편이었어요. 한편에는 유카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SML 사이즈배로 안에 입는 것과 외투는 같은 크기 두 개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유카타는 오른쪽 안에 왼쪽 위에 오게 입으면 되었습니다. 여기 숙소가 문이 많아서 문 여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화장실도 숨겨져 있었어요. 변기가 따로 분리되어 있고 세면대 칸과 욕조 칸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소리 다 욕조 엄청 작은데 안에 있을 거 다 있어요. 되게 미니 목욕탕 느낌? 을 먹으러 향할 건데요. 여기 층수가 4층이 로비이고 2층이 식당이었어요. 네, 그리고 저녁은 2층에서 먹었습니다. 식사하는 장소가 굉장히 특이했는데 이런 대연회장 같은 곳에서 1인 좌석씩 띄워두고 네, 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저녁은 가이세키라는 세트 메뉴가 나왔는데요. 초반에 회부터 시작해서 스키야키와 다양한 밑반찬들이 나왔고 저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양도 처음엔 작다고 생각했는데 먹다 보니까 엄청 배불렀어요. 그리고 저녁에 온천을 하러 갑니다. 안전하다고 그런 거야? 노천탕이 호텔 외부에 한 10분 거리 정도에 있는데요. 낮이면 걸어갈 만한데 밤에는 어둡고 추워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이 버스는 계속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이동하는 온천 전용 버스이고요. 가면 센과 치히로처럼 이런 복도를 지나서 온천을 하러 들어갑니다. 한바 입으라 했지? 온천은 사진을 못 찍으니 제가 말로 대신할게요. 안에 노천탕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는데 한 5개 정도의 탕이 크게 있는 편이었고 처음엔 추웠지만 탕들마다 온도가 높아서 너무 시원하게 야외 노천탕을 잘 즐기다 왔습니다. 샤워하는 곳은 좀 작은 편이었는데 샴푸, 린스, 바디워시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었어요. 수건 주고 칫솔은 챙겨가야 합니다. 아주 만족하고 돌아왔는데 호텔 근처에 편의점은 없는데 옆에 이렇게 아주머니께서 운영하는 11시까지 하는 편의점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친절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여기 온천장 뷰가 너무너무 예쁜데요. 문 열자마자 이런 연기 가득한 온천 마을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같이 예쁜 풍경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한 번만 하기 아쉬워서 새벽같이 일어나 1층 지하에 있는 호텔 내부에 있는 이 목욕탕도 이용해 보았는데요. 여기는 표 없이 무료로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고 샤워장과 목욕탕 그리고 작은 노천탕이 있었어요. 어제보다 작지만 여기도 괜찮기 때문에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침으로는 어제 저녁에 먹었던 곳을 다시 왔는데요. 조금 더 반찬 위주의 밥과 같이 먹을 수 있는 메뉴였고요. 역시나 먹다 보니 배부르고 잘 먹었습니다. 이곳은 쿠로가와 온천 마을로 작고 아담한 느낌의 온천장들이 모여있는 예쁜 마을이었는데요. 센과 치히로에서 나오는 동굴과 같은 곳을 지나자 아담하고 고즈넉한 온천 마을이 나왔습니다. 사실 여기는 딱히 할 건 없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온천장들 구경하고요.
슈크림 빵이 맛있다는 디저트 가게가 있어서 방문했는데 네, 벌써 다 매진이 되어가지고 저희는 요 링고 사과 디저트를 시켜 먹었는데 얘도 맛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눈이 내려서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지금 손과 얼굴이 꽁꽁 얼 상태예요. 언니가 안에 사과가 들었대. 네, 이렇게 갑자기 폭설이 내리면서 온도가 뚝 떨어졌고 얇은 패딩 하나만으로는 굉장히 추웠던 날씨였습니다. 후쿠오카 날씨가 좀 급변하는 편이니까 옷 따뜻히 입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곳은 긴린오스 유후인 미네촌입니다. 역시나 온천 마을인데요. 아까 갔던 것과는 조금 더 큰 상업적으로 좀 많이 발달한 온천 여행지였어요. 이 길린 호수는 특히나 풍경이 예쁜 걸로 유명하다는데요. 주변 온천물이 호수에 섞이면서 이런 자욱한 물안개, 그리고 이 물안개를 즐기는 새들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풍경이 굉장히 평화롭고 예뻤어요. 엄마 저 새들 봐봐. 그래. 그리고 이 유후인 마을은 상권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다양한 것을 쇼핑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간식, 특히나 노점상들이 발전했는데요. 단점은 거의 대부분 다 현찰 결제만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좀 현금을 두둑히 챙겨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좀 신기했던 게 동물들 먹이 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먹이를 사서 동물들께 먹이 주는 체험도 할 수 있었고 저희는 먹는 거에 주력을 했는데 제가 맛있었던 곳은 바로 요 미르히 치즈케이크 파는 곳인데 유후인 여기 민예촌 거리에서 좀 가장 끝에 있어서 꽤 많이 걸어가야 나왔어요. 역시나 현금만 대고 한 개당 양은 굉장히 작은 편이었는데 따뜻한 치즈케이크 추울 때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강추드립니다. 너 먼저 줄래? 나 먼저? 현장에서 구워주는 요 버섯구이도 굉장히 맛있고요. 역시나 현찰만 된다는 거. 그리고 배가 불러서 먹지 못했던 다른 다양한 디저트들이 있었습니다. 다리살. 유인 입구에는 스누피 카페가 크게 있었는데요. 여기 안에서 다양한 소품뿐만이 아니라 이런 디저트나 스누피 모양 귀여운 빵도 살 수가 있었어요. 일본은 정말 현금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맛은 특별하진 않지만 네, 스누피가 있으니 귀여워서 잘 먹었고요. 가게 곳곳에 이런 스누피 제품들이 많으니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추운 날씨에 목도리를 해도 귀가 빨개지고 코가 빨개졌습니다. 아, 선이야? 점심은 간단한 우동을 먹었는데 호텔 빼고 다른 음식들은 그냥 다 소스였어요. 또 눈이 그치고 청량한 하늘, 맑은 구름들을 볼 수 있었고 저는 이번 여행에서 가볍게 오고 싶어서 쇼패딩 하나만 입고 왔었는데 안에 좀 추울 수 있어서 얇은 옷 여러 개 입고 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더우면 벗는 게 낫겠더라고요. 이번에는 뱃놀이를 하러 출발합니다. 야나가와 뱃놀이는 이 마을가에 있는 작은 수로를 따라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요. 다 함께 옹기종기 모여 앉아 탑승하면은 뱃사공이 직접 배를 운영해주는 방식이었어요. 잔잔하게 물길 따라 흘러가면서 주변 풍경을 한가로이 감상할 수 있었고요. 지금 날씨가 좀 추운 편이라서 밑에 코타츠 담요 해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뱃사공님께서 중간중간 계속 노래를 불러주거나 설명을 해주셨어요. 가이드는 함께 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 뽕짝 노래들, 옛날 노래들을 굉장히 많이 불러주시는데 한 번은 제가 아는 이웃집 토토로 노래도 나와가지고 또 신나게 따라 불렀어요. 가끔 퍼포먼스로 이렇게 다리나 나무 밑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이 칼각이. 마지막 일정은 다자이후 신사 굴러보기인데요. 신사 위에 지붕에 정원이 있어서 너무 신기했는데 저걸 일일이 저렇게 사람들이 올라와서 가꾸고 있더라고요. 좀 인상 깊었습니다. 신사 내부는 굉장히 큰 편인데 패키지 특성상 많은 구경 시간을 가질 순 없었는데 자유여행 오면 좀 시간 많이 할당해도 될 만큼 굉장히 큰 크기였고요. 신사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로손 편의점이나 요 쇼핑거리가 굉장히 크게 있어서 쇼핑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있었어요. 특히 다자이후 신사는 학문의 신이 모셔있다고 해서 주변에서 합격을 기원하는 찹쌀떡을 많이 산다고 하는데요. 주변 상점가에서도 다양한 찹쌀떡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쇼핑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볼볼거리면서 저희는 돌아다녔어요. 뭐라고요? 패키지 여행은 시간이 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찹쌀떡을 사 먹어봤는데 제가 찹쌀떡 사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거 엄청 쫀득하고 맛있었어요. 가격은 좀 있는 편인데 특정 가게가 아니라 모든 가게들이 사실 다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랑 동생이 빠져버린 매장이 요 명란을 전문으로 파는 매장이 있었는데 현지 분들이 좀 많아서 들어갔는데 안에 정말 수많은 명란 제품들이 있었고 명란 러버인 저희 둘은 마지막까지 카드를 왕창 긁게 된 집이었습니다. 냉동 명란, 명란 과자, 명란 스프레드 다양하게 파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려보세요. 패키지 여행 코스인데 저희 쇼핑 한 번 있었고 쇼핑 면세점 들려서 가볍게 몇 가지만 사고 나왔습니다. 강매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네, 이렇게 겨울 온천 여행으로 일본 후쿠오카를 다녀왔는데요. 북해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가격이 한 2분의 1 정도로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퀄리티는 북해도가 더 높습니다. 하지만 가깝고 간단히 다녀오기에는 이 후쿠오카도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마지막 공항 꿀팁. 여행 일정상 의약품을 살 기회가 없었는데 공항에서 들어오셔서 왼쪽 52A 게이트 쪽으로 오면은 코쿠민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의약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후쿠오카 공항에서 의약품 쇼핑이 가능했고요. 오른쪽 끝으로 오면 세븐일레븐 편의점과 스타벅스가 있었고요. 또 그 앞에는 다양한 주류나 간식, 유명 디저트를 살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계산줄이 한 곳이라서 요 계산줄이 좀 긴 편이라 대기 시간까지 계산하고 미리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여행에서 쇼핑할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없어서 좀 아쉬워가지고 공항에서도 저희가 많이 샀는데요. 공항 끝에 보니까 카트가 있더라고요. 네, 발견하고 위풍당당하게 가져오는 동생. 장하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캐리어에 안 들고 오고 배낭만 메고 왔는데 들고 다니기 너무 무거워가지고 얼른 담아볼게요. 네, 이렇게 후쿠오카 공항까지 잘 탈탈 털어왔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안녕!